그런데 아까 또 다른 파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을 테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선 때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 여론조사는 공개를 했는데 오늘 것이 어떤 것인지 선관위에 문의를 해놨는데 선관위에서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요,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저희 뉴스탑10 직후인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국민의힘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방식은 똑같았어요. 지난번에 경선 레이스처럼 당원 반, 민심 반. 근데 이게 선관위가 이걸 공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선관위가 왜 공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명확한 것은 추가적으로 좀 그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1, 2, 3차 할 때처럼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수십만 명을 돌린 것이 아니고 워낙 시간이 적고 하다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로 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보도에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모집단을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시간이 짧다고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몇천 명만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조사의 신뢰성, 신빙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누가 더 크게 이겼고 누가 적게 이겼고 아니면 거의 박빙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건 간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표 불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표할 수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게 그 전국 그 어떻게 보면 전국위라든가 이 전체 그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가 되는 것인데 첫 단추조차도 선관위에 의해 가지고 공표가 불가해버리면 그 의안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선관위 결정은 김문수 후보의 손을 크게 들어주고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법부는 그러네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줘서 이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8시에 그 국민의힘의 이 의원 총회를 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은 다가왔고 오늘 저녁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 어쨌든 결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남부지법에서는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뭐 그건 당소를 들어줬는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가 알려져야 예를 들어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할 텐데 그걸 공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예 거기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이렇게 복잡하다는 일인가요? 여론조사 공표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를 짐작으로도 알 수 없는 건가요? 결국 공표란 것이 선거를 해보면은 우리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고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는 그 선거 캠프 내에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외부에 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외부에 나가면은 제 기억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던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인가 하여튼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전국이 전당대회보다 중요한 게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토대로 뭔가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그걸 뭐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여기 네. 보면 사실은 오늘 오전부터도 여론조사 두고 신경전이 있었어요.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가 앞서 후보를 내세우면 따를 것이다. 아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는 이미 한덕수 예비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볼 것도 없다. 이미 사전부터 이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공표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표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양쪽에 합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공표해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법원이 인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양쪽에서 인정을 해야 그 단일화에 대한 합법성이 있는 것인데 예. 한쪽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데 당 지도부가 강제로 한다고요? 강제 단일화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정치를 그래도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인데 이 문제를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가 이 예전에 아마 경험들 쭉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 사실은 여론조사 해서 단일화된 경우는 노무현 정몽준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도요 토시 하나 적합도냐 지지도냐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을 싸웠어요. 토시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민감하고 그 발언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보면 전체를 할 것이냐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현격하게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깨끗이 승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지금 둘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하면 한덕수 후보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하러 이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산적해 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지도부가 너무 쉽게 먹고 또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너무 또 본인이 할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다 따져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대선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시간도 짧은데 이게 지금 과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어떤 후보 이 출발점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당 지도부가 만들어 왔던 또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사퇴해서 들어왔던 이런 측면이 이거는 공정성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원의 서울 남부지법의 판단을 좀 풀어주는 쉽게 풀어주는 속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잠시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원의 저 판단으로 기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리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보신 그대로. 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바꾸고 싶다면 교체를 위한 추가 절차의 길은 열렸는데 다만 아까 최인영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교체를 하려면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그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건 또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입니다. 야 이게 참 국가의 선관위와 법원의 판단이 지금 일단은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이 여론조사 문항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오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김문수 한덕수 27.1 대 27.1. 다만 여기서 뭔가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뭐 민주당 지지층을 빼면 김문수 34, 한덕수 44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문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해도 어차피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여론조사의 진행 시점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뭐 한덕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문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그리고 문항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여론조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고요. 여론조사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로 후보 교체의 명분을 당에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종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단일화에 착수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쓰기 위한 근거 데이터였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이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여론조사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글쎄요. 최진영 변호사가 취재하신 바로는 저 단일화 여론조사를 그 모집단 샘플을 3,000명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이 진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을 상대로 해서 수만 명을 하고 일반 그 여론조사로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취재 결과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는 마라라고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후속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예. 제가 내부적인 어떤 그 취재해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샘플링 조사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뭘 해봤냐 하면은 제 많은 단톡방에 당원들 중에 혹시 전화 받은 분이 있습니까 했는데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몇 명 정도 받았다는 정도가 나옵니다.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때는 100%, 2차, 3차는 5대 5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같이 단톡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받았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였던 거에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경선과 달리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줄었기 단위라.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소한 예. 이틀을 해야 되는데 이틀이요? 하루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하려면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했지만 이제 날을 이틀 동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 그동안의 과정이 엄청나게 순탄하고 원만하고 순조로웠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민감했을 텐데 이 여론조사마저도 공표를 못하고 저희도 알 수가 없다. 누가 이겼는지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이 어떤 문항을 넣고 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 한덕수 예비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어떤 여론조사, 어떤 방식이라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던 그러한 정치 인물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22번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연구하신 게 그런 거였나요? 무소속 후보한테 돈을 못 쓰게 돼 있고 번호 2번을 못 쓰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셨던 건가요? 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러한 투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역선택의 소지는 없애달라.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저 해당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예비후보가요. 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다. 다만 조사 방식의 역선택 소지를 없애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해석은 어떠세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비슷한데 예. 역선택 방지, 즉 국민의힘과 무당층 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나온 걸 채택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결국 역선택 방지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본인이 이제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떤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본인이 5월 1일 날 총리직을 사퇴하고 지금 대행을 사퇴하고 이 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을 환대해 줄 줄 알고 뭔가 어떤 이 쉽게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좀 조언을 못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불쑥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또 그걸 함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역선택 소지사 이걸 또 하니까 지금 뭐 당으로서는 지금 이걸 또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좀 유리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기보다 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 물론 뭐 지금 그 여론조사까지 근처도 못 간 단일화 과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한덕수 후보 쪽이 원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이 아니다. 그동안 경선은 경선이고 우리는 전체로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조율도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죠.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적용한다면. 사실 뭐 어제 두 사람의 2차 담판,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조금 넘은 두 번째 담판에서는 정말 평행선만 오왔고, 특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무임승차, 왜 뒤늦게 나타나서 청구서를 내미냐, 이런 목소리, 입장차만 확인했었습니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해요. 후보님께서 자기는 죄송. 자기라는 건 조사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만보 양보를 했어. 선거 운동이라도 며칠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해내자. 이게 저 기본 생활이에요. 근데 후보님께서 등록 안 하시면 이거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경선 방식이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못합니다. 선관위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저녁에 법원이 전당대회는 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고, 근데 뭐 이게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서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일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예비 후보는 자기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 딱 16일 이거고.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한덕수 예비 후보도 꽤 조금 더 발언 수위가 높아져서 약속의 중요성을 안 두는 것 같다. 김문수라는 인물에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조급함이 좀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당에 일임하겠다, 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침을 주느냐는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스스로 제시한 11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의 출마는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비방과 압박,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비방의 수위를 높이고 비판을 거세게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의원총회 장에 와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당을 비난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저런 조급함을 드러낸다고 한들 여전히 협상의 키는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좀 추가로 들어온 속보를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서울 남부지법이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힘의 여러 논란을 가름말을 타주는 셈이 됐어요. 지금 운명은 그렇게 됐어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이 얘기는 단일화 발언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서 이어졌을,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단일화 절차 진행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또 있나요? 일단 이게 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한 건데, 당무 우선권이 무슨 뭐 도깨방망이도 아니고 다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선 중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법원이 일단은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선권이 있기 때문에 내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절차,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나아가 전국위원회, 전국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이런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헌 당규상 이 대선 후보는 어떤 선거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당무, 실질적인 당 그 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좀 여기 한 것처럼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당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고위원회 혹은 비대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김문수 후보님은 얘기하지만 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당이라 입장을 밝혔고 그와 같은 입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후보로 결정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이 결국 결선이 아니고 준결승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오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주진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응을 했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연결해서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안은 뭔지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경험 없으실 텐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법원이 일단 당 지도부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고 하면 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저 전당대회 열고 어떤 법적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번 가처분은 사실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예.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기각이 됐지만 이 문제는 꼭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고요. 물론 이 가처분 결과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또 단일화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잘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 말씀은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가 저녁 8시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 전에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대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네. 얘기 핵심은 지금 일단 법원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네네. 가처분 결과가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 불리하게 나온 거를 일단 바탕으로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하게끔 정치적으로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 설득해서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고 지금 이번 법적 조치 과정에서 예. 사실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각종 다 다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정문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의 주된 취지는 예.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이거는 법적인 영역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의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예. 또 민주적으로 잘 결정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그 부분은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견해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의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주의원 말씀을 정치적으로 풀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전당대회는 열 수 있고 그게 후보 교체든 후보 등록 안 하겠다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가겠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네. 오늘 선관위가 네.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 거를 공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공표를 못하면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시나리오 중에 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그런 선관위의 판단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표가 금지된다는 것은 예.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표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외부의 공표는 금지되더라도 선거 캠프의 어떤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예.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유는 허용되는 범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용으로 공유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당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외부 공표가 안 된다는 것은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결과 누구는 몇 %, 누구는 몇 % 그렇죠, 하는 게 이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당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 질문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진 쪽이 이거 100% 투명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이걸 누가 이겼다고 하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 움직임을 하면 좀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법적인 영역보다 그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선거 업무가 가장 정당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제도에서 후보자를 내는 것은 그 부분에 좀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 당연한 법리를 이번 가처분은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번 의원총회에서의 그 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 쪽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나오자마자 그동안 가처분을 대응해왔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을 긴급 연결해봤습니다. 만약에 잠시 뒤에 또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드려서 의원총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체적으로는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복잡 다단한 절차들이 주말까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